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는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프랜차이징, 특히 소매 유통망이랑 이게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요게 좀 주목하고 있네요. 자, 이걸 한번 좀 파헤쳐 보죠. 그러니까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 프랜차이징이 그냥 사업 모델 이걸 널어서 한 지역의 경제, 사회, 또 뭐 환경까지 여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그 가능성을 좀 보려는 겁니다. 근데 우선 이 프랜차이징, 이게 생각보다 진짜 훨씬 넓게 퍼져 있더라고요. 논문 보니까 전 세계 프랜차이저가 18,000개, 그리고 가맹점은 200만 개가 넘는다니 와, 규모가 정말 크네요. 네, 상당하죠. 뭐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이런 익숙한 나라들뿐만 아니라요. 특히 좀 흥미로운 건 그 중부나 남동부 유럽, 구체적으로는 뭐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서 소매업 중심으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우크라이나요? 그쪽에서요? 네. 그리고 이 연구가 딱 주목하는 지점이 뭐냐면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가맹본부랑 가맹점 사이 관계, 그러니까 약간 미시적 관점에 머물렀잖아요. 네, 그쵸. 보통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많이 봤죠. 근데 이 연구는 프랜차이징이 지역사회 전체, 그러니까 중시적 관점에서 사회 경제적 또 환경적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분석한다는 거예요. 아, 중시적 관점? 그게 좀 더 넓은 시야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G. 존스라는 학자가 제시한 세 가지 효과가 아주 중요한데요. 승수 효과, 창발성 효과, 그리고 사회적 효과입니다. 그 효과들이요. 그냥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좋은 질문인데요. 승수 효과는 쉽게 말하면 프랜차이즈 하나가 딱 생기면 그냥 일자리 하나 이게 아니고요. 거기서 일하던 직원이 나중에 창업을 해서 기업가가 되고 그게 또 지역에서 다른 소비나 투자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경제 전체에 연쇄적인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내는 거예요. 아하, 연쇄 반응 같은 거군요. 그렇죠. 작은 불씨가 큰 불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창발성 효과는 시스템 전체의 가치가 각 부분들이 그냥 합친 것보다 더 커지는 거. 시너지 효과 같은 거죠. 1 더하기 1, 2 이상이 되는. 네, 바로 그거죠. 프랜차이즈 네트워크 전체가 개별 상점 하나하나 합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효과는 일자리의 질이 좋아진다거나 소득이 늘고 또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 삶의 질에 직접 기여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게 하나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시스템 자체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리고 논문에서는 이게 중소기업 경쟁력이나 혁신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특히 혁신의 확산 통로로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프랜차이징은 단순히 브랜드 이름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아, 그냥 이름만 쓰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미 검증된 신기술이나 효율적인 마케팅 기법, 또 선진적인 조직 운영 방식 같은 걸요.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으로 아주 빠르게 이전시키고 확산시키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 그럼 혁신이 더 빨리 퍼지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혁신이 도입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확 줄어들고 전반적인 효율성도 높아지게 되죠. 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게 환경적인 측면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 연구는 프랜차이징을 통해 도입되는 신기술들이 그냥 효율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제품 품질 개선은 물론이고요. 좀 더 친환경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을 높은 조명이나 최신 냉장 설비 같은 거요. 이런 자원 절약 기술들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서 개별 점포에 또 쉽게 보급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본사 차원에서 그런 걸 도입하면 가맹점들도 따라가기 쉬우니까요. 그렇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프랜차이즈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그럴듯한데요. 실제로도 정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궁금해지네요. 논문에서 실제 데이터를 비교한 연구 결과도 제시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소매점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하고 독립 소매점을 직접 비교 분석했어요. 근데 결과가 꽤 인상적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일단 프랜차이즈 가맹점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요. 독립 소매점보다 11%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이직률은 무려 44.5%나 낮았어요. 44.5%나요? 와, 이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직원 만족도나 고용 안정성 이런 면에서 의미가 크겠네요. 다른 지표는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회사 비용으로 연례 건강검진을 받는 직원 비율은요, 무려 293%더 높았고요. 또 에너지 절약 조명이나 최신 냉장 설비 같은 자원 절약 기술 도입률은 203%나 더 높았습니다. 200% 넘게요? 와.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비량도 독립소매점보다 24.6%더 낮게 나왔죠. 복지, 기술 도입, 심지어 환경 효율성까지 전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쪽이 훨씬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는 건데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내의 어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방식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으로의 혁신 확산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아, 본사의 지원과 시스템 덕분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본사의 지원과 그 시스템을 통해서 개별 독립점포가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효율화나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결국 이 연구는 프랜차이징이라는 게 단순히 돈 버는 사업 방식을 넘어서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혁신을 퍼뜨리고 심지어 환경 부담까지 줄이면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구는 우크라이나의 소매업이라는 특정 맥락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계신 특정 분야나 지역에서는 프랜차이징 모델을 가진 이런 사회경제적, 환경적 혜택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우리 상황에 맞춰서 적용 방안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또 그 지역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들이 프랜차이징의 성공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어쩌면 좀 다른 접근법을 필요로 하게 할지 이런 점들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